이번 섹션은 QRT 기중식 전문연구위원님께서 자동차용 전력반도체 안전 작동 영역은 얼마나 안전한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중식 박사님은 SK하이닉스에서 D램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프로그램 교수로 국가연구 프로젝트와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QRT에서 단일 이벤트 효과 테스트 및 분석 기술에 대한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단일 이벤트 번아웃 및 단일 이벤트 게이트 파열 현상을 포함하여 싱글 이벤트 렛츠업에 대한 지상 중성자 유도 단일 이벤트 효과의 신뢰성 영향을 설명합니다. 또한 ISO 26162의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완화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Jungshik Ki in QRT will present the importance of reliability evaluation and radiation test of satellite control system. When he worked for SK Hynix, he was involved in DRAM development work such as an analysis and validation of newly developed DRAM products. He carried out several national research projects and industry university joint projects as research professor in Hanyang University and as a professor of industry university collaboration program in the University of Seoul. Currently, he works for QRT Korea as a research fellow and gets involved in R&D activities for single event effect testing and analysis technology. The topic, Power Semiconductor for Automotive Application, How Safe is Safe Operating Area, outlines reliability implications from terrestrial neutron-induced single event effect, especially for single event latch-up, including single event burnout and single event gate rupture phenomenon. The topic also discusses different mitigation solutions to meet the functional safety requirement of the ISO 26262. 안녕하십니까. 저는 QRT에서 근무하는 기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파워 디바이스의 세이프 오퍼레이션 에어리어가 얼마나 세이프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전력 반도체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강화되고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각 국마다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2021년 95g/km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25년에는 70g/km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95, 그리고 2030년도에 70g/km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동차 제조사가 기존의 가솔린 엔진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벌써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의 개발을 완료를 해서 벌써 많은 자동차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도별 전 세계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년에 가면은 2020년보다 약 4.8배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모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전기 및 전자자동차들이 있는데 이들을 구동하기 위하여 직류 전원이 사용되기도 하고 교류 전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원 전압도 전기 장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배터리로부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전원을 만들기 위하여 인버터나 컨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들을 구성하는 전자초다들이 다이오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들이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파워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파워 디바이스의 사용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자소자들은 그동안 주로 실리콘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적 특성이나 열 전도도 등이 우수한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트 같은 와이드밴드 물질로 제재한 소자들도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트의 특성을 실리콘과 비교한 것인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리콘 카바이드와 나이트라이트로 만든 소자들이 전기장 특성이 우수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높은 전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 저항이 작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은 전자 속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고속 동작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가격도 많이 내려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른 전자제품들보다 사용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기계적 충격이 가해지는 빈도도 높고 사용 온도도 범위가 넓고 변화의 크기도 큽니다. 그리고 보장하는 사용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자의 릴라이빌리티가 아주 중요합니다. 파워 디바이스들은 실제 사용한 환경에서 다양한 불량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러한 불량들 중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리프티드 본드 와이어나 힐 크랙 같은 패키지에서 발생하는 불량들도 있고 실리콘 크랙 같은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들을 분석을 통해서 신뢰성 시험의 조건이나 판정 기준을 반영하는 절차를 그동안 지속해 왔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사들이 주도하는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카운슬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서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항목, 평가 기준들을 제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테이블이 이 AES에서 제정한 디스크리트 세미컨덕터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리콰이어먼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자체에서 제정한 것도 있고 제덱이나 밀 스탠다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력 소자들은 이러한 신뢰성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전력 소자가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동작 범위를 나타내는 세이프 오퍼레이션 에어리어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에어리어는 5개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RDS on limited line은 소자의 온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패키지 리미티드 라인은 패키지를 통해서 흐르는 최대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파워 리미트 라인은 소자의 열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브렉다운 볼테이지 리미티드 라인은 소자의 리버스 브렉다운 볼테이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소자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SOA 영역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소자의 열화나 앞으로 설명할 레디에이션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자의 동작 조건을 설정할 때 이러한 SO의 변화를 미리 감안해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뢰성 시험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사용상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험 조건을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언급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환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디에이션입니다. 지구 바깥으로부터, 다시 말해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코스믹 레이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이들은 중성자나 헬륨 그리고 헤비 아이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믹 레이가 지구로 진입하여 대기 중의 공기 핵들과 반응하여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고 이 입자들이 다시 이 공기와 반응하여서 또 다른 입자를 만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주선과 공기 분자들의 이러한 연쇄 반응으로 중성자, 양성자, 미온, 파이온 같은 입자들이 생성이 되어서 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우주선들이 대기 중에서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진 입자들의 에너지빌 플럭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하에서는 중성자 플럭스가 가장 많고 이 이상에서는 미온의 플럭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미온은 실제로 반도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방사선 파티클 중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중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성자는 전기적 이온을 띠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 투과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1m 이상의 강화 시멘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우주선에 의해서 발생된 대기 중 입자들의 고도에 따른 플럭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듯이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럭스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비행 고도가 약 10km 정도인데 이 10km에서의 중성자 플럭스는 해변의 이 플럭스에 비해서 약 300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우주선이 반도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차지를 뜬 입자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반도체의 이 원자들과 반응해서 그 원자들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 에너지가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시킵니다. 뉴트론인 경우에는 직접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지는 못하고 실리콘 입자들과 반응을 해서 새로운 아이온들을 생성을 시킵니다. 이 2차적으로 생긴 이온들이 다시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시킵니다. 일부 뉴트론의 경우에는 실리콘 입자들과 직접 반응을 해서 실리콘 입자들을 본래의 위치에서 이동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중성자들이 실리콘 입자와 반응을 해서 생성시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된 이온들은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실제로 이 새로 생성된 이온들이 이동하는 거리도 이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대기 방사선 입자들이 반도체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분류한 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큐뮬리티브 이펙트는 입자들이 실리콘에서 반응해서 생성되는 현상들이 축적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싱글 이벤트 이펙트는 하나의 파티클이 발생시키는 효과들을 나타냅니다. 이 큐뮬리티브 이펙트에는 소자들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토탈 아이오나이징 도즈라는 현상이 있고, 단순히 실리콘 입자들의 위치만 바꾸는 디스플레이먼트 데미지도 있습니다. 싱글 이펙트 이벤트로는 특정 노드의 전위를 바꾸는 싱글 이벤트 옵셋, 그리고 과전류를 흐르게 하여서 소자를 파괴하는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 그리고 게이트 옥사이드를 파괴시키는 싱글 이벤트 게이트 럽처, 그리고 렛치업을 유발시키는 싱글 이벤트 렛치업, 이런 형태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주로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 현상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대기 방사선에 의해서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파워모스 팻에 차지드 파티클이 주입됐을 때 나타난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이온들이 주입이 되면은 이 이온들이 실리콘 입자와 반응을 해서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기고, 이 일렉트론 홀페어들이 소자 내에 있는 전기장애에서 오브렌치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일렉트론 홀페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생성된 일렉트론 홀페어들이 소스나 드레인 쪽으로 흐르면서 소자 내에 전압 강하고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페르스틱 바이폴러 트랜지스터가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된 페르스틱 트랜지스터들이 일렉트론 홀페어를 증폭시키고, 다시 이 일렉트론 홀페어들이 어브렌치가 되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여서 결국에는 소자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주입되는 이온의 LET와 위치에 따라서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ET가 증가할수록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입되는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 주입되는 위치가 트랜지스터의 채널 가까운 바디와 M- 접합 정력 부근에 주입될 때 가장 쉽게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자의 에너지나 주입되는 위치에 따라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싱글 이벤트 번트 아웃이 발생한 소자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그 소자를 확대한 그림인데, 열에서 일부 실리콘이 멜팅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레디에이션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바이스의 레디에이션에 대한 불량을 테스트하는 방법에는 제덱이나 밀 스탠다드에서 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제덱의 경우에는 프로톤이나 뉴트론에 의한 테스트, 그리고 밀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헤비 아이온에 의한 테스트에 관련된 것인데, 그 절차나 방법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레디에이션 테스트는 시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실제 환경보다 100만 배 정도의 높은
플럭스를 주사하면서 시험하는 가속 시험입니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가속 팩터를 반영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불량률을 계산을 합니다. 가속 시험에서 발생한 총 불량 수를 각 소자가 불량이 생길 때까지 주사된 입자의 플루언스를 모두 합한값으로 나눈 것이 가속 불량률, 즉 람다 엑스레이슨 숫자이고, 여기에다가 실제 환경에서의 플럭스를 곱하게 되면은 실제 환경에서의 불량률이 됩니다. 가속 시험을 위해서는 이제 가속 빔 시설이 필요한데, 그림은 미국 로스알라모스 뉴트론 사이언스 센터에서 가동 중인 뉴트론 가속기의 구성도를 보여줍니다. 프로톤 빔이 타겟과 충돌하면서 스펠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중성자가 사방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된 각도에 따라서 에너지 스펙트럼이 달라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각도로 방출된 중성자 빔이 대기 중성자 에너지의 스펙트럼과 가장 유사하여 실제 대기 중성자 가속 시험에는 이 각도의 빔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른쪽 위 그래프가 대기 중성자와 렌스의 중성자 빔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SB 테스트를 위한 측정 보드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원에 여러 개의 파워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시험 도중 여러 개의 소자 중 하나의 소자가 SAB가 발생을 하여, 즉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도 다른 소자를 계속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퓨즈를 이용하여 과전류가 흐르는 소자를 전원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일이 발생할 때까지 가해진 플루언스를 구하기 위하여 페일이 발생한 시점, 즉 과전류가 흐르는 시점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보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높은 플럭스의 뉴트론 빔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위 그림과 같이 뉴트론 빔 영역이 방사되는 영역은 차단벽으로 시험자들의 작업 영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빔이 방사되는 동안 측정 장비의 오퍼레이션은 빔 영역 밖에서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은 렌스에서 빔 영역의 공간에 설치된 덧보드와 측정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둥근 회색 챔버 쪽으로부터 빔이 나오고, 이 챔버가 빔의 스펙트럼과 플루언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위성이나 항공기에 사용하는 전력 수자들은 프로톤에 의한 SB 분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프로톤의 경우에는 뉴트론과 달리 가속 장치가 단일 에너지의 빔을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빔이 조사되는 위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거나 불량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레이저 테스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중성자를 방사하여 파워 다이오드나 파워 모스펫에 얼마나 많은 싱글 밴드 번트아웃이 발생하는지를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QRT에서 미국 로스알라모스 사이언스 센터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다이오드의 싱글 밴드 번트아웃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플루언스가 증가할수록 불량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이 다이오드를 테스트하였는데 이 다이오드는 규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 플루언스에 대해서 다른 불량률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압,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달리 가했을 때 불량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리버스 전압이 클수록 불량률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리콘 파워 다이오드와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다이오드의 SB 특성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전압이 증가할수록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의 불량률은 똑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물질로 만든 다이오드가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지는 이 그래프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의 불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할수록 불량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류가 다름에 따라서 그 증가하는 슬로프가 또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리콘 모스펫과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의 SB 특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부터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실리콘 모스펫보다 상대적으로 동일 바이어스 전압에서 불량률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과만 가지고는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의 불량률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디바이스가 동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SB가 발생했을 때 아주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과전류가 흐르기 바로 직전에 이 과전류가 흐르게 유도하는 아주 조그만 또 전류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라 불량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불량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룸템의 경우에는 900V 이상의 전압을 가해야지만 불량이 나기 시작하는데 150도를 가할 경우에는 1000V 이상을 가해야지만 불량이 발생을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중성자 플럭스가 증가하는데 1000m 상승의 플럭스가 약 2배 정도 증가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고도에 따라 파워 디바이스의 SB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듯이 이제 고도가 증가할수록 SB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도시들이 고도가 다른데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500m 정도 밖에 되질 않고 중국의 골드모드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약 한 4,900m나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곳을 달리는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파워 디바이스들이 SB가 발생할 확률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드레인 규격 전압이 다른 모스펫에 대해서 드레인 전압에 따른 SB 불량률의 변화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규격 전압 내에서 전압을 낮추면 비트 레벨도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100피트의 SB 불량률을 만족시키는 드레인 전압과 BV 규격 전압과의 비를 규격 전압별로 표시를 하면은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규격 전압이 클수록 100피트를 만족하는 드레인 전압이 규격 전압에서 멀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동작 조건은 시스템의 동작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러한 동작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드에서의 실제 불량률을 예측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는 최대 1000V가 가해지는 시스템에서 1년 동안 인가되는 전압별 동작 시간이 위쪽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 테이블처럼 된 경우에 계산을 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낮에만 동작하고 850V와 800V 이하인 경우가 각각 23%, 24%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압별 피트와 각 전압이 차지하는 포션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피트 레벨을 구하면 약 31피트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한 값은 최대 인가 전압에서의 피트 값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때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한 간단한 썸머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구상에는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우주선에 의해서 대기 중성자들이 계속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기 중성자로부터 싱글 이벤트 번트아웃이 발생할 확률이 존재를 하고 이로 인해서 파워 디바이스의 세이프 오퍼레이션 레인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프 오퍼레이션 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라이프 타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레디에이션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싱글 벤트 번트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뿐만 아니라 TID나 DD 같은 현상들이 반도체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한 영향들도
별도의 이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기시거나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